여소야대의 전국으로 지방의회도 역학구도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국민의당의 약진으로 야당 간 경쟁 체계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닷새째인 오늘은 화제의 다큐멘터리와 해외 작품들이 야외 상영되고 감독, 프로듀서들과 함께하는 대화의 장이 마련됩니다. 전주 시내 동물원과 한옥마을, 치명자산 등 주요 관광지만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이번 주부터 운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국민의당의 등장으로 만들어진 일여다야 구도가 도내 지방의회 구성도 크게 바꿨습니다. 지방의원 3분의 1가량을 국민의당이 차지하면서 더민주 일색이던 지방의회에도 경쟁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 이후 김제시 의회는 소속 의원 14명 가운데 11명이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바꾸어 의회를 사실상 장악했습니다. 군산시 의회 역시 더민주는 18명에서 6명으로 줄어든 반면 국민의당은 15명으로 제1당이 되면서 하반기 의장당과 상임위를 주도하게 됐습니다. 도의회도 국민의당은 당적 이동과 보궐선거로 8석을 확보하며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등 더민주와 경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도의회를 포함한 14개 시군의회 지역구 173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100석을 유지하며 50석의 국민의당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은 단 2명에 불과해 정치력에서는 오히려 밀리는 형국입니다. 선거 결과를 준엄한 민심의 심판으로 받아들이고 도민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새 확장에 나선 국민의당은 시장 군수는 물론 지방의원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어 양당 간 신경전도 치열한 상황입니다. 기초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 철학을 공감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국민의당을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같은 양당 구도는 지난 2003년 새천년 민주당에서 분화한 열린우리당이 만들어낸 경쟁 체제와 흡사합니다. 그러나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뿌리가 하나인 데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향점이 크게 다르지 않아 차별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양당 체제가 고여있던 전북의 지역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북 출신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도정 현안을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송하진 지사는 오늘 전북 출신으로 20대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당선된 더민주와 국민의당 소속 당선인 25명과 서울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도내에서 소방서와 거리가 멀어 화재 시 초동 진압이 힘든 마을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거주 인구 100명 이상인 마을 중 소방 차량 출동 시간이 10분 이상 걸려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는 도내 마을은 37곳으로 전남에 이어 2번째로 많았습니다. 해당 지역은 의용소방대 장비도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농기계 사고가 매년 200건 넘게 발생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49건의 농기계 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 2014년 205건, 지난해 240건의 사고가 나는 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년간 농기계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480여 명에 달하며 사고 당사자 대부분 고령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중반을 넘어서면서 그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개막 닷새째인 오늘은 화제의 다큐멘터리와 해외 작품들이 야외 상영됩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의 거리를 들썩이게 하는 흥겨운 음악에 잠시 몸을 맡깁니다. 사람들은 따가운 햇살을 피해 그늘에서도 매혹적인 선율에 귀를 기울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의 주 무대인 영화의 거리는 축제 중반을 넘기면서 영화 팬들의 열기가 넘치고 마니아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말이고 해서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가라앉아 있어가지고 조금 서운하네요. 섭섭. 전주국제영화제는 지금까지 전체의 40%인 210여 차례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개막 닷새째인 오늘은 50여 편의 영화가 선을 보입니다. 해직된 언론인을 통해 현재 한국 언론의 현실을 그린 화제작
7년 그들이 없는 언론과 자백이 관객들을 찾아가고 저녁 8시부터는 원격 헬리콥터를 둘러싼 음모를 그린 일본 영화 천공의 벌이 야외에서 상영됩니다. 9번째 진행되는 토크 클래스는 애니 판타지아를 주제로 카이 거울호수의 전설을 연출한 이성강 감독, 연상호 프로듀서와 대화의 시간이 마련됩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원불교 개교 100주년 기념대회가 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물질이 개벽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주제로 열린 이번 100주년 기념대회는 전 세계 23개 나라에서 원불교도 5만여 명이 참가해 개교 10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또한 창시자인 소태산 대종사의 개교 정신을 되새기고 정신개벽 선언문을 통해 새로운 100년을 제시했습니다. 전북 도민체육대회가 사흘간의 열전을 마치고 어제 군산에서 폐막했습니다. 모두 35개 종목에서 선수와 임원 1,7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도민체전에서는 전주시가 우승을 차지했고 개최지인 군산이 준우승에 올랐습니다. 한편 축구 일반부 경기에서는 심판의 판정에 불복하며 폭행 사태가 벌어져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전주의 주요 관광지만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신설됩니다. 전주시는 동물원과 전주역, 버스터미널과 한옥마을, 치명자산 구간을 연결하는 시내버스가 오는 4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설 노선버스의 번호는 1000번이며 운행 간격은 35분에서 40분입니다. 농번기가 되면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우리 농촌. 그런데 반대로 대도시는 일자리가 없어서 아우성이죠. 그래서 대도시 노인들에게는 농촌 일자리를 연결해 줬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타 지역 소식, 이번 주는 안동 MBC 홍석준 기자입니다. 하얀 사과꽃이 만개한 경북 의성의 과수원. 60, 70대 노인 100여 명이 사과꽃 솎아주기에 필요한 기초 교육을 받는 중입니다. 대구 도심지에 거주하는 노인들로 사과 적과와 봉지 씌우기, 수확 등 11월까지 이어지는 과수 농사에 1일 근로자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땡볕에 어떻게 하겠노 하는데 가게 하면 재미가 나요.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하니까 시간도 잘 가고 끝나고 나면 돈 주제야. 그래 일석이조로 해야 되겠나? 너무 재밌어요. 사과 외에도 마늘과 양파, 고추 농사에 일자리가 있다고 구인 공고를 냈더니 대구에서만 400명 넘는 노인이 몰렸습니다. 일감이 없는 대도시와 일손이 부족한 농촌을 연결시켜보자는 취지였는데 당초 예상했던 50대보다도 60, 70대 노인층에서 호응이 더 폭발적이었습니다. 그 교통 편의를 제공해 주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부분이고 그 외에 이제 농작업하다 보면 다치시거나 이런 부분도 생기는데 그 농작업 재해보험도 저희들이 일정 부분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하루 일당은 6만 5천 원 선. 농사일은 고되지만 새로운 일터가 생겼다는 만족감과는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지금 제 나이는요 어제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식들한테도 손도 벌릴 일도 없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좀 윤택해지니까 생활에 좀 뭐랄까 엔돌핀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인력이 집중할 때 공급해 줄 수 있는 거. 우선 비용은 둘째 문제고 이렇게 사람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게 없느냐 해서 그걸 이제 찾던 과정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로 만나던 도농 교류가 일자리를 주고받는 형태로 확장되는 양상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더욱 또렷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전북 한우의 소비 촉진을 위한 행사가 오늘부터 사흘간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열립니다. 농협과 한우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전북 광역 브랜드인 참이유를 비롯해 장수 한우, 김제 총채보리 한우, 정읍 단풍미인 한우 등 도내 한우 브랜드가 참여해 시중에서보다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이와 함께 한우 국밥 무료 나눔과 불고기 시식, 깜짝 경매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마련됩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공익성이 높은 산림을 직접 관리하기 위해 올해 238억 원을 들여 사유림 3,400헥타르를 사들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입 대상은 국유림에 접해 있거나 보존 가치가 높은 산림이며 서부지방산림청은 관내 국유림을 오는 2050년까지 33%로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간 포커스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이 시작됐습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은 좋은 계절을 맞아 야외 활동도 본격적으로 늘어난 만큼 오늘은 스포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달 전쯤 저는 이 시간에 전주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프로스포츠 가운데 축구와 농구의 최강팀이 자리 잡은 국내 최고의 스포츠 문화 도시로서 이에 걸맞는 스포츠 인프라를 하루속히 갖춰야 할 것이라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지적에 공감해 주셨고 총선에 나선 한 후보는 NBA급 실내체육관 건립을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후 전주 KCC 농구단의 수원 이전설이 터져나와 도민들을 술렁이게 했습니다. 전주시를 비롯한 각계에서 신속히 대처에 나서 KCC 이지스가 전주에 잔류하기로 결정이 났지만 이 문제는 여러 가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진국들을 보면 프로스포츠팀은 도시의 상징이며 활력소로서 지역 경제나 지역 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팀의 경기 모습을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수많은 팬들이 찾아오고 그로 인해 도시는 늘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그 경기력에 걸맞는 경기장 시설이 시급한데 아쉽게도 우리 전주나 전북 지역의 시설은 아직도 대단히 열악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전주 실내체육관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열기 위해 지어진 체육관입니다. 당시엔 국내 최대 규모였지만 수용 인원이 고작 4,000석에 불과해 호남과 충청 지역 유일한 프로농구단인 KCC 이지스의 홈구장 치곤 대단히 부족한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몇 차례나 신축 문제가 고려됐지만 예산 문제나 전주 안주 통합 불방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유야무야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 월드컵 경기장 건설을 가능케 했던 정동영 당선인이 종합 스포츠타운의 조성을 공약한 데다 전주시 역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해 결과가 기대됩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국비 예산의 확보인 만큼 전주 지역 당선자들은 물론 도내 당선자들이 모두 힘을 합해 좋은 결과를 도출해냈으면 합니다. 주간 포커스입니다. 네, 월요일 출근길 이 시각 전주 시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통일광장에서 화산체육관 구간입니다. 한 주의 시작, 상쾌한 시야와 함께할 수 있겠습니다. 대기 환경이 회복된 모습인데요. 하지만 월요일 출근길답게 교통 흐름량이 평소보다 일찍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기 화산체육관 앞에 차량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백지대로 통과하시는 데는 곳곳에 신호대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 주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주 시내 상황이었습니다. 남원시의 임실, 순창 등 동부권 지역을 관할하는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가 문을 열어 산모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밖에 시군 소식 이종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최초의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가 남원의료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남원시와 임실, 순창군이 공동으로 설립한 산모보건의료센터는 남원의료원 5층을 리모델링해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전용 병동을 설치했습니다. 센터에서는 다문화 가정 산모 통역과 응급콜 서비스 등 24시간 분만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원은 의원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산모보건센터가 설립됨으로 인해서 이제 임실, 순창 지역에서는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세계 100여 가지 소스를 한 곳에서 맛볼 수 있는 세계 소스 박람회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순창 고추장 민속마을과 토구령 저장고에서 개최됩니다. 11개 나라 10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하는 소스 박람회에서는 다양한 소스가 전시되는 기업관과 소스 과학체험관, 장류음식 판매장, 소스 갤러리 등 맛보고 체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수군이 어린이날을 맞아 오는 5일과 6일 장수 한누리 전당 수영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6살에서 13살 이하 어린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영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동반 보호자 1인에게는 50%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임실군이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건강한 여가 생활을 위해 조성 중인 성수체육공원이 4달 초 완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2014년부터 1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성수체육공원은 성수면 양지리 일대에 다목적 구장과 족구장 등 체육시설과 주차장을 갖췄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전주 에코시티 내 중학교 신설 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전주 에코시티 안에 오는 2019년까지 가칭 화정중학교를 신설하기로 하고 중앙투자심사를 추진했지만 최근 개교 시기를 조정하라는 재검토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 에코시티 내 솔레초등학교는 2018년에 개교 예정이지만 중학교 설립 일정은 불투명해졌습니다. 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프라임 사업의 대상 대학 발표가 미뤄지면서 도내 대학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전국 대학 72곳 가운데 19곳을 선정해 당초 지난달 말 발표하려다 일부 일정이 늦어지면서 이달 초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도내에서는 3년 동안 450억 원에서 최대 900억 원을 지원받는 대형 사업에 원광대가, 같은 기간 150억 원을 지원받는 소형 사업에는 군산대와 우석대, 전주대가 응모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한국전력과 함께하는 희망, 사랑, 나눔 콘서트가 내일 부안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 찾아가는 문화공연이 내일 무주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립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5일부터 사흘간 예원당에서 어린이날 기획공연 온 가족이 함께하는 이야기 보따리를 엽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무형유산 음악을 선보이는 어린이날 특별공연이 오는 5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의 오감을 자극하는 전시가 전국 도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북 명품 한우 소비 촉진 행사가 오늘부터 사흘간 전주 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세계 소스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세계 소스 박람회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순창고추장 민속마을에서 열립니다. 제4회 부안 마실축제가 오는 6일부터 사흘간 부안군 일원에서 열립니다. 제10회 대한민국 초등학생 손글씨 공모전이 오늘부터 9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전주 한지문화축제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과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 열립니다. 월요일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낮에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늦은 오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내일까지 30에서 80mm이며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5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는 1에서 4m로 매우 높게, 앞바다는 0.5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